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콜로직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조사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는 3월 부동산 구매의 거의 26%로 기록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이는 이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와 동일합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이들의 상대적 점유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퀴세이버로 은행의 낮은 예금 대출 한도의 최대한 활용과 다른 구매자 그룹의 활동에 상대적 감소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는 주요 도시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웰링턴 판매량의 36%, 해밀턴에서 34%, 오클랜드와 크라이처치에서 28%를 차지했습니다. 켈빈 데이비스는 거래를 원하는 집 소유자들은 법률 비용을 포함한 높은 비용과 원하는 부동산 유형에 대한 선택의 부족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은행 자금 조달의 어려움, 낮은 임대료 수익률, 그리고 최근까지 제한적인 세금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시행되는 올해 중반쯤에 LBR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브라이트 라인 세금 규정 축소, 신용계획 및 소비자 금융법 은행 대출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다가오는 대규모 정리 해고가 부실 또는 모기지 판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있지만 데이비스는 은행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차용인을 돕는 데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 리 미디어 장관은 내각에서 강등됐고 페니 시몬즈는 장애인 관련 직무에서 박탈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슨 총리 의장 장관 임명 후 5개월 만 이뤄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락슨 총리는 수요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해외에 있는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이 미디어 및 방송 역할을 맡고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 장관이 장애인 문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즈는 또한 장애 관련 자금 변경 처리에 대해 그녀는 장비 및 지원 서비스 자금 지원 방식 제한을 포함해 장애인 자금 변경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총리는 왜 장관들이 강등됐는지에 대한 여러 질문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특히 멜리사 리 장관은 1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부터 국민당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맡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 총리는 비용 초과와 열악한 재무관리 등이 있지만 두 직무 모두 설명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성명에서 락슨 총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미디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우리는 장애인 부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심각한 재정 관련 문제를 발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예산에서 150억 달러를 추가로 차입해야 할 것이라는 일부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위해 추가 차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고수했습니다. 윌리스는 최종 경제 및 재정 전망이 발표돼도 아무도 예산에 무엇이 있을지 말할 수 없다면서 세금 감면은 정부 프로그램에 지출될 돈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몇 가지 목표 세입 조치를 통해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재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워싱턴 DC로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는데 이것은 뉴질랜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정부가 오커스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입니다. 어쩌면 최근 수십 년 동안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위협을 안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호주와 미국이 안보 관점에서 좋은 친구로 남아
남아있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는 중립적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독립경제학자 캐메론 베그리가 말했습니다. 중립적 기준금리는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모두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중앙은행은 가속기나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현재 기준금리가 5.5%로 상승한 상황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은 중앙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베그리는 코로나19와 팬데믹 이전 금리가 과거의 일이고 오늘날 경제 환경에서 중립적 OCR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24개월 동안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하락하겠지만 금리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로 여전히 중앙은행의 1에서 3% 목표 범위에서 다소 벗어났고 실업률은 내년에 5%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포매트릭스는 내년 말까지 중립적 OCR이 약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금융고문은 정부가 새로 발표한 주택 대출과 대출에 대한 규제 변화가 은행들이 상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과 액트 연합 협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CCCFA를 갱신해 지나치게 규정적인 규제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경제성 규제로 인해 주택 대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전에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수천 명의 키위 가족이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메일랜드의 재무 고문 겸 이사 카일 커너는 이러한 변화가 정말 중요한 것이며 대출 자격을 얻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대출 신청 심사가 상식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주택시장에 진입하거나 주택을 넓혀가려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이며 심지어 기존 대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상업 및 소비자 업무 담당 대변인 아레나 윌리엄스는 이번 발표가 고리대금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를 덜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커너는 오히려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 산업이 건축물 제품의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표면적으로 무시됐습니다. 정부의 건설자재 부분 개혁 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관할지의 코드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업자에게 허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통합건축자재 협동조합 CBS는 변경 사항이 경쟁을 증대시키고 결국 건설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말하며 법률적 변경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및 유리협회는 해외 표준과 시험 보고서의 신뢰성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 연합의 캠페인 매니저 커너 몰로이는 제품 품질이나 교체 부품을 얻는 용이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타당치 않으며 특별이익 산업그룹만이 주택 위기 동안 건물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의장 카일 테일러는 정부가 승인한 변화는 오랜 동안 기다린 것이며 이 변화로 건설자재 공급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할 것이고 현재 뉴질랜드에는 경쟁력이 부족해 전체 건설업에 걸쳐 재료 비용이 너무 비싼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하우스,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스타트코 다덴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7원 0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2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86전입니다.